살펴보는 사람. 우리 어? 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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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어사 역할이. 뭐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은밀히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역할은 암행어사라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잘 하고 있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울릉도가 둥둥 돌아오고 두 가지는 혼용돼서 불렸고 또 크로는 우산도라고 불렸었죠. 아까 우리가 우산도가 생겼는지 알았죠? 이때까지 고려시대 때까지 우산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렸다. 그래서 여기 고려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밑에 자 보는데 미안한데 한 번 더 목소리를 자 크게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요거 두 줄 밑에 너는 말하기를 크게 우산과 물론 물레 두성인데 해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고려사에도 이렇게 날씨가 밝으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때 가시권이 들어왔다. 서로. 자, 조선시대는 좀 긴데 짧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에도 울릉도에는 외구라는 말 알죠? 네. 해저, 일본 해저, 주된 약할 대상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세금을 피해 도망치는 은신처였다. 그러니까 아 진짜 영화 보냐? 이거 좀 나도 뭐 쇼를 하고 해야 되나? 제가 세금을 피해 도망가는 은신처였다. 그러니까 부역, 공역 이런 거를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울릉도로 방황을 갔다. 울릉도에 들어가는 데는 당시에 우리나라 중등동처럼 호패나 이런 게 필요 없었다. 거기에 살아도 은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울릉도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근데 여기서 세만 정치를 시작했다. 좀 용어가 어렵죠? 용어가 어려운데 단순히 말하자면은 자 세만 정치. 이 사람들을 다시 내륙으로 옮기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울릉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섬으로 만드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조선 정부에서. 그래서 아예 사람도 안 살게.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직결 처리를 합니다. 직결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 안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울릉도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이 정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관리를 이름 자 무릉 등처 안무사 무슨 우산 무릉 등처 안무사 여기서 보면은 무릉 우산 무릉 우리 아까 문제는 앞에 맞죠? 고려시대 때 물은 무릉 그죠? 그 다음 우산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으시 이 사람들은 딱 울릉도랑 독도에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들은 여기 보세요. 세종실록 지리시, 신분도, 인교지, 승하기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뭐 우산, 무릉, 두섬이, 울진면 뭐 이렇게 있다. 부담은 부담이 울진현의 전국적 사회에 있다. 조선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 고기와 신라 때에는 울릉도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전국 여지 승강에도 보면은 여기에 뭐 무릉이라고 하고 우릉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혀 있을 때 제목 우산도 울릉도다. 그러니까 독도라는 것 자체가 울릉도가 그거서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이때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자, 아까 요 전에 나왔던 신정 동북 여지승강 안에 있는 게 팔도 총도라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울릉도, 우산도라고 한자로 적혀있는데 이 위치가 좀 바뀌었죠. 네. 위치가 이게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측량 기술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딱 배를 타고 났을 때 이게 동서남북 어디 있는지 좀 분간을 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산도가 울릉도 주변에 있다. 그렇게 표시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조선시대 때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 국도가 일본에 합병이 된다.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지만 1905년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50대 40%를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네 영토 편입했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1905년도에 걔네들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약 30여 년 전에는 그 전에 이 태정관 지령이 났어요.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네 영토가 아니다. 이번에 영토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왜 발표하게 됐느냐? 당시 메이지 유신 들어봤죠?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옛날 지도들을 이제 현대화하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지도 행정 체계나 지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새로 편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중앙 정부에서 시마네 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 지역에 지역을 편찬을 하는데 독도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 독도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한번 너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근데 보면은 여기 죽도 외의 한섬, 이 한섬이라는 게 독도예요. 이거를 신라마현이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네는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당시 일본 정부의 내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행정장치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걸 포함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상급기가 내무성의 상급기 해정관이라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의 총집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회의 정도 되는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죽도와 그 밖의 한섬, 독도에 관한 거는 본방,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라. 그러니까 지도에 넣지 마라. 지도에 넣지 마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했죠. 1877년도에. 근데 불과 30년 뒤에 1905년에 얘네들이 자기네 격으로 넣어버렸어요. 왜냐? 이 당시 때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지루하더라도 역사를 좀 얘기할게요. 이 당시 때 만주지방 알죠? 만주지방이랑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랑 일본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지방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고 러시아는 그 만주지방에서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려고 하고 한반도 자체가 조선 국부 자체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은 러시아를 짓누르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요. 여손항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산동반도라고 해가지고 한국전도 자 이래 있고 이래 있으면 여기 뒤에 좀 짧은 이래 있으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함대가 있었어요. 여기를 선제 공격하고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시비를 거는 네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일본은 단순히 서해 지방뿐만 아니라 동해, 우리 독도, 울릉도가 있는 동해 지방에서도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중간에 배를 타고 나가면은 정박할 수 있는 기지가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 눈에 보인 게, 일본의 눈에 보인 게 바로 독도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밑작업을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일의정서. 그러니까 한창 이제 전쟁이 벌어질 즈음 해가지고 대한제국 정부에다가 강요를 해가지고 한일의정서를 맺고 자기네들이 독도를 무담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일의정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군사적으로 자신네들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일어났어도 만약에 서울에서 일어났다 싸움이 하면 서울을 부담으로 자기네들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시설들. 그래서 독도를 여기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막루를 건설하고 뭐 울릉도, 독도, 이제 일본 시마네에까지 있는 전신 옛날에는 이렇게 탁탁탁 제가 연락하는 거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전선을 연락해요. 연결하는 기차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군사적 전략 가치를 보고 얘네들이 독도를 어떻게 우리 것을 만들까? 한일 일정서로 우리가 독도를 부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네 영토로 삼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게 중요한 사람은 나카이 요자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카이 요자부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수산업자 생선을 잡아가지고 유통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독도에서 강치가 많이 잡혔습니다. 당시에 강치라는 것은 껍질도 아주 최고급 요즘으로 치면 뭐라 할까요? 모피, 그렇죠. 모피 그만큼 아주 비싼 거였고 고기도 아주 최근 일본에서 유명한 게는 고래고기 이런 게 비싸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미식가들한테 많이 수요가 되는 건데 그거를 노리고 이 사람은 당시 일본 정부에다가 독점권을 요청을 할 계획으로 물밑 협상을 벌인 거죠. 이때 외무성 같은 경우는 내무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내무성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편압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하지 말자 했는데 외무성에서 영토를 편입했어요. 주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적을 감시하면은 전방 몇 킬로미터 있는 러시아한테 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가치상으로 아주 좋은 것이다. 우리가 태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내각을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시마네의 도시 소속 오키의 도사로 반환합니다. 그렇게 도시를 아까 우리 대한제국 침략처럼 여기 시마네의 도시 제40호 이걸 도시하고 우리나라 해버리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알고 항의를 했지만 일본의 무력에 의해 묵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가 있는데 왜 자기네가? 첫 번째 크게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동해의 중심에 있고 이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12해리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영토를 삼을 수 있다고 했는데 12해리라는 22km 그러니까 독도를 중심으로 잡으면 바다 영역 22km 안은 거기는 우리나라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나 그 밑을 지나가는 배나 다 우리나라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저기를 점거를 해보면 동해의 중심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동해의 판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지를 나눠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가 군사적 가치가 아주 높다. 자, 두 번째, 이게 실질적인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하이드레이트 들어봤죠? 하이드레이트, 고체가스 이게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1년에 가스를 2천만 톤을 소비를 한대요. 근데 이걸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독도 주변에 매장이 돼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독도를 주변으로 12해리는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그 12해리 안에 있는 권리는 우리가 다 가진다. 그러면은 이 하이드레이트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쓸 수 있다. 우리나라만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그걸 노리는 거죠. 이 가치가 몇백 조, 300조,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거의 맞먹는 정도의 양이 매설돼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게 하이드레이트가 묻혀져 있는 주변에 석유도 같이 묻혀 있어요. 석유에서 나온 물질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 하이드레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가 뭉쳐 있는 주변에는 석유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지시자원, 우리가 지시한다. 이거 어디를 가르쳐주면 지시자원이 하는 거죠. 이거를 노리는 거죠. 일본이 이런 경제적 자원. 하면 일본이 내세우는 그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보유용토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유용토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시마네의 곳이 제40호 무주지 3.0
이런 무슨 롤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슨 내용이라고만 알아두면 되니까.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독도는 옛부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1교시 때도 했지만 계속 앞에 보면서 명칭도 우리나라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계속 나오고 지도에도 나오고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몰랐지 않느냐. 우리는 근데 1600년대부터 17세기 초반부터 이 독도의 존재를 알고 거기를 이용을 해왔다. 그 증거가 뭐냐? 도해 면허 발급이다. 이 도해 면허라는 건 당시에 시마네현에 있는 어부 2명이 있었어요. 이 2명이 여기로 건너가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는데 시마네현 당시에 대장한테 우리가 여기에 가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좀 내주십시오. 알았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어업 활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발급한 게 이 도해 면허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도해 면허까지 발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 너는 몰랐지 않느냐? 얼토당토한 소리죠. 우리는 이미 역사적 증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맞죠? 뒤에 가면은 이게 잘못되었냐 이거를 다 가르쳐 주겠지만 두 번째 아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했죠. 내용은 대충 알죠?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걔네들이 이 고시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문구를 해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찾아는 나라가 소유.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그래요. 국제법에서는 누구 주인도 아무도 없는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인자다, 장땡이다. 이렇게 국제법을 그렇게 해요. 걔네들은 그걸 본 거예요. 여기에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었다. 우주지 선정.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독도에 집을 지어놨으니까 지금은 그렇다 쳐도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나고 장인의 땅이라고 말이 안 돼요. 특히나 이거는 세 번째 주장하는 자신들의 주장이랑 이게 서로 이게 대치가 되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서로 말이 안 맞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은 일본이 1945년도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독일과 그래서 당시에 참전했던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이권들이나 강제로 빼앗았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항복을 한다는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 강화조약 최종적으로 맺은 조약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여기에 보면 쟤네들이 일본이 북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다. 우리는 그런 문구를 적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도와 같이 강제병합 이전에 편입된 영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돌려줄 권리가 없다. 여기에 조약에는 강제병합을 해서 침략을 해서 강제병합을 해서 빼앗은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자기네들 1910년도에 한일 합방 이전에 1905년도에 병합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는 이게 무엇이 잘못되느냐?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아까 걔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해 면허 발급 이거 자체도 얼토당토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 놀러 가거나 아니면 서울 가거나 할 때 뭐 구미 시장이나 구미 경찰서 가가지고 저 서울이나 대구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영토에 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조선시대 때도 아무리 호패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도 호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주 이전이 이렇게 되고 했다고 해도 자기네 영토에 가는데 어업 활동을 하러 가는데 허가를 받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타국의 영토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보증을 당한 보증서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가지고 잡혔을 때 조선에 가가지고 잡혔을 때 너가 우리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보증을 줬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영토에 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면 저런 걸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소리고 두 번째
이런 주인 없는 땅이라는 걸 억지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게 대한제국 침문 제41호 이거를 발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유권 정책을 펼친다. 그거를 법적으로 확인시킨 거예요. 국제법에서도 그런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 영토로 인정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고 우리가 관리를 파견했는데 거기에는 단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는 걸 표시해 줍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강화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권리.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안 쪽에 섬이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000개가 됩니다. 4,000개 섬이. 근데 그 4,000개를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다 적었다. 4,000개를. 안 적죠? 그 가장 큰 거, 대표적인 것만 적고 나머지는 적지도 않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병합 이전에 일본의 편입된 것도 강제병합 1910년에 걔네들이 조약을 해서 강제병합을 지켰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 영토를 침입해갖고 강제 침탈을 했다. 그 사실을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강제병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약적으로도 1910년에 된 건 맞지만 그 이전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도 인정을 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강제병합이라는 것은 언제 됐느냐. 최소한 1800년대 후반 8, 90년대부터 봐야 된다. 그렇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 돌려주는 게 맞다. 자기네들이 그 강제병합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도 강제병 이거를 돌려주지 않는 거는 말이 맞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대한제국 침략 사실로 보면 구역은 전도와 죽도, 속도를 관할할 것. 우리가 여기 독도도 관할한다는 게 딱 나오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저거를 보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거 아핀 제677호라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에 1946년도에 일본이 폐막을 하고 나서 직전에 연합국 사령관이 발표한 호고문이에요. 호고문인데 여기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지도상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타케라고 해가지고 독도, 여기 울릉도 이렇게 선을 지어놨죠. 그러니까 이쪽은 일본 노예 영토다. 하지만 이쪽까지는 조선 영토다, 한국 영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 스카핀 677호를 개선을 하고 더 올라가면은 포츠담 선언이나 아니면 카이로 선언 거기 선언을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했는데 단순히 그 문구가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느냐? 아니다. 이때 이미 너희가 폐망하고 나서 연합국에서는 이렇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다르지 않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양측 간에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다케시마에는 지정하고 그다음에 영토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 공부를 강화하고 특히나 이 영토 교육의 강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랑도 크게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18개의 지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예전 10년 전만 해도 한두 개 교과서만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작년에 발표된 18개 교과서에는 전부 다 자기네 영토. 그러면서 와 그러면은 한국이 독도를 무력에 의한 불법 점거를 지금 독도에 우리나라 해양 경찰들이 나가 있죠. 그걸 보고 무력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네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을 듣고 아니면 모쌤이나 아니면 다른 쌤들 얘기를 듣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 땅인 이유 그런 거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일본 학생들도 똑같아요. 일본 학생들도 진실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이 자기네들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되고 아니면 뭐 해외 여행을 가게 될 때 일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독도를 왜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땅 아니냐?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우리나라 땅인 건 아는데 그걸 왜 우리나라 땅인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만 해줬어. 그런 얘기만 해도 일본 학생들도 뭔가를 느끼고 우리가 좀 더 학생들 간의 교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요즘에. 아무튼 이랑 독도 영토 교육 강화가 아주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또 일본이 지금 영토를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가 생각이 나머지 두 개가 되는데. 중국 밑에 밑에 뭐였더라? 어떤 땅인데 그거 중국이 물 그거 땅 잠궈냈는데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그 수입 끝난다 해가지고 중국이 이게 센카쿠예요. 또 조어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중국이랑 일본이 그 대만 밑에 쪽에 우리랑 똑같이 독도를 가지고 영토 다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랑 또 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랑 하는 거는 북방 사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고 홋카이도 위에랑 요 밑에 선 4개가 있는데 거기 차지하려고 러시아랑 싸우고 있고 일본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영토 교육 강화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도 다 첨부를 시켰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일본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이 다케시마이사였어요. 아까 시마네현에서 2005년도에 2월 22일 날 1905년 2월 22일 날 자기네들 그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날 맞춰서 자기네들도 2월 22일 날 다케시마에 나이를 제정을 해가지고 매년 행사를 해요.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지방 정부에서만 자기네들이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장관들까지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벌이는 거죠. 이제 단순히 지방 정부에서만 펼치는 대회가 아니라 이제 중앙에서 같이 펼치는 아주 대규모의 행사가 되죠. 이게 사람들이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긴가민가 했다가 그렇구나 저게 웃다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SNS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SNS나 유튜브 얘네들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교묘하게 해놨어요. 자기네들 논리를 만든 식으로.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게 한국은 불법으로 정보를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누구 땅이냐? 당연히 우리 일본 땅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대응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 이런 독도 홍보, 특히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이런 SNS나 유튜브나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을 활용한 그런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하면은 이러한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냥 일본인들 만나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배웠듯이 독도와 우리 땅인 걸 비슷하게 저는 되지. 만약에 일본 사람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도 혹시나 이 독도가 일본 땅인 걸로 알 수 있으니까 또 만날 때마다
복도와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카타스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 아, 이거 완전 더 좋은 방법이지. 이건 교과서를 또 가면 한개 넘어가자.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축제 때 행사. 어떤? 복도 플래시. 그때는 그걸 쓰는 식물을 만들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공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놓은 아이들이 그래서 흥분을 한다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컴퓨터 밟았네. 맞지. 그거 맞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늘 짧게 2시간을 했지만은 처음에 안 물었죠. 독도가 왜 우리 땅일까? 여러분들이 물었죠. 짧은 2시간이지만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게 딱히 뭐 대외적으로 크게 막 행사를 열고 뭐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러한 독도 관련 활동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독도가 왜 땅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만났을 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네. 5분짜리가 하나 있는데 볼까? 재밌어요. 다 하니까. 진짜? 아니요. 영상은 어디 안 하늘도 들고 알차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은 안 들고 나오고 10분이쯤 다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